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한 명의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탄 세례를 뚫고 귀순했습니다. CCTV는 그 47초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40여 발의 총탄이 날아드는 가운데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를 유엔사 병사들이 구출했습니다. 그는 오종성, 판문점을 지키던 24살 북한군 병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은 오늘 그 47초 뒤에 숨겨진 긴 시간들을 전합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의 경계선으로 내몰았을까요? 왜 그는 총탄이 빗발치는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귀순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유를 향해 던진 가장 절박한 도박의 기록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안남도 평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군관이었고 어머니는 인민반장이었습니다. 성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군대에 가야 했고 당연히 당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18살에 입대했을 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꿈은 장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제가 상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는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정치학습으로 끝났습니다. 배는 늘 고팠고 동료들은 옥수수 한 알을 놓고도 싸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3년 차가 되던 해, 저는 판문점 경비대대로 차출됐습니다. 키 173cm 이상, 용모 단정, 성분 확실한 자만 선발된다는 그곳. 저는 뽑혔습니다. 가족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판문점 근무는 특혜였으니까요. 보위부 동무들의 신원조사를 거쳐 저는 공동경비구역을 지키는 병사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남쪽을 봤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 총을 든 남한 병사들과 마주했습니다. 그 경계선 너머가 궁금했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판문점에는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중국인들, 서양인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옷, 카메라, 시계, 가방.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총을 들고 서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지만 눈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한 중국인 관광객이 초콜릿을 떨어뜨렸습니다. 반짝이는 금색 포장지. 저는 그것을 주었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와 몰래 그 초콜릿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저는 평생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을까? 왜 우리는 옥수수밥에 소금국만 먹어야 할까? 관광객들은 웃고 떠들며 자유롭게 다니는데 왜 저는 총을 들고 서서 그들을 감시해야 할까? 질문은 꼬리를 물었고 그 질문들은 저를 잠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경계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남쪽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몰래 개조해서 야간 보초 설 때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KBS, 자유아시아 방송.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남한에서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대대 김 병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생활총화 때마다 유독 열심이었습니다. 요즘 동요하는 동무들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조심했습니다. 보위부는 어디에나 있었으니까요. 한 번 찍히면 끝이었습니다.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습니다. 그해 9월, 제 동기 박 병사가 끌려갔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 라디오가 발각되면 저도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바엔 넘어가서 죽겠다고. 경계선은 불과 50m였습니다. 달리면 1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분이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판문점은 CCTV가 즐비했고 동료 병사들이 24시간 감시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근무 패턴을 외웠습니다. 오후 3시, 교대 시간 직전 5분. 그 틈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11월 13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식 때 손이 떨려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동무,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오후 2시 30분, 저는 판문점 초소에 배치됐습니다. 군사분계선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에 남한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동생.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살고 싶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저는 군용차를 몰았습니다. 평소 순찰 코스를 따르는 척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군사분계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순간 후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어디 가는 거야?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탕. 차 뒤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밟았습니다. 차는 경계선 30m 앞에서 도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뛰었습니다. 그때 등 뒤로 총탄이 쏟아졌습니다. 어깨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다리가 꺾였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계선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턱. 저는 그것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쓰러졌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남한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스 코리언 솔저 다운. 누군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총성은 계속됐습니다. 40여 발. 하지만 저는 경계선 너머에 있었습니다. 47초 만에 저는 넘어온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기계음, 의료진들의 목소리.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총알 5발이 몸을 관통했는데 살아났어요. 뱃속에서 기생충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27cm짜리 회충이 나왔다는 말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이구나. 수술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악몽을 꿨습니다. 다시 붙잡혀가는 꿈, 총살당하는 꿈.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회복실에서 처음 본 텔레비전. 거기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뉴스가 저를 다뤘습니다. CNN, BBC.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일을 벌였구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들었을까? 혹시 처벌받진 않았을까?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퇴원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상품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호등도, 지하철도, 스마트폰도 신기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로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삶입니다. 가끔 판문점 그날을 떠올립니다. 47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시간입니다.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북한에 계신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증명하는 삶으로요.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경계선을 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이후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선택할 수 있어서, 꿈꿀 수 있어서.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